자, 79쪽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1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을 동시에 꺼낼 때 4 또는 5가 적힌 카드를 꺼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내가 2장의 카드를 꺼냈을 때 4하고 5를 뽑아야 돼 이런 말인가? 4 또는 5니까 만약에 뭐 4하고 1을 뽑는다 이래도 상관없고 뭐 5하고 9를 뽑는다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4나 5 중에 최소한 하나가 포함되게 해라 이런 말인 거야.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79쪽이요. 4 합집합 5 빼기 4 교부.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그치? 여사건으로 푸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9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4랑 5가 아예 안 뽑혀 라고 생각하면은 9장 중에 4, 5를 그냥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치? 4, 5를 제외한 나머지 7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경우 그거의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해봅시다. 다 질문이라니. 인형이 질문 없나? 선생님, 네. 65에 7번. 그 먼저 할게요. 그러면 65에 7번. 7번. 이렇게 생긴 거 다 못하겠어요, 선생님.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괄호가 좋아. 이미 뭐 거듭 제곱 없이 그냥 이미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앞에 있는 괄호가. 그러면 생각해봐, 어즈나. 얘랑 이제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전개시킨 그 여러 개의 항들 중에서 얘랑 만나서 상수항을 만들 수 있으려면은 어떤 애가 만나야 돼? X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x 제곱항이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뭐 x 세제곱항이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x분의 1항이 만나야 됩니다. 그 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x 1제곱이요? 그러니까 앞에 1하고 뒤에 3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차수를 물어보는 거야. 차수. 얘가 지금 2차항이잖아. 네. 그래서 와 2차항이잖아. 그럼 2차항이랑 어떤 차수가 만나야 그 결과가 상수항이 되겠냐고요. 2차랑 2차가 만나요. 2차랑 2차가 만나야 돼? 2차랑 2차가 만나면 4차가 되지 않아요? 2차랑 2분의 1차가 만나요. 2분의 1차가 아니라 x 제곱 분의 1차. 그러니까 뭐 x의 마이너스 2차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지? 요런 애가 만나면 상수항이 나올 거고, 또는 얘는 얘 자체가 상수항이잖아. 네. 그러면 얘랑 누가 만나야 돼? 상수항이 만나야지,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궁금한 차수를 먼저 찾아. 지금 우리는 이 x 플러스 x분의 3의 4제곱이라는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 중에 이 항과 이 항만 궁금한 거야. 딴 건 안 궁금해, 그치? 그럼 생각해봐. 이런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몇 번, 얘가 몇 번 곱해져야 될까? 한 번, 세 번이죠, 그쵸? 맞죠? 한 번, 세 번. 그래서 이러한 차수를 갖는 항을 한 번, 세 번이니까 4C 3에 그지? x의 1제곱, x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x제곱 분의 1이 뒤로 빠질 거고 요게 4고 요게 27이니까 108이 되겠네. 그지? 108하고 x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두 번. 그러면 4C2에 x의 제곱, x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가 6이고 얘는 9니까 54라는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괄호에서는 이렇게 있었고요. 뒤에 괄호를 전개시켰을 때 그 중에 108 x제곱분의 1이라는 항이 들어있고요.
또 그 중에 54라는 상수항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는 전개시킬 때 얘랑 얘 전개, 얘랑 얘 전개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은 x제곱 사라지고 상수항 108 나오고요. 마이너스 4랑 얘랑 만나면은 마이너스 216인가? 그죠? 그래서 상수항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8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차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차수가 나오려면 몇이 붙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쫙 전개시켜버려. 너무 많지. 쫙 전개시켜 놓고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써도 되고. 네. 81쪽에 27. 자, 81쪽 27은요. 흰 공 7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검은 공을 2개 이하로 꺼낼 확률은 그러면 이것도 여사건이 편하지 않을까? 그죠? 내가 공을 3개를 꺼냈는데 3개 중에 검은 공이 2개 이하일 확률이 궁금해.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검은 공 뭐라고? 이거의 반대인데? 검은 공을 2개 이하로 꺼낸다의 반대. 그 4개를 어떻게 꺼내? 그지? 검은 공을 2개 이하로 꺼낸다의 반대는 검은 공만 3개를 뽑는 거죠. 81쪽입니다. 81쪽 검은 공 3개. 그치? 그러면은 서준아 어떻게 써야 돼? 분모를 11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만 3개니까 4C3 요거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1에서 뺀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문제를 읽고 여사건이 편하겠다라는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또 숙제 중에 질문할 거? 예. 21번 81쪽에 21번 저 다 썼어? 준영아 오늘 시험 몇 점 나왔어? 준영이 8번까지 푸는 거 봤어요 지금. 아마 8번까지 다 맞으면 좀 20한 8점 되지 않을까? 느낌이 좋아요. 한 문제 빼고 다 맞은 것 같아. 8번까지? 네. 그래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81쪽에 21번. 어떤 학생이 5x로 답하는 3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표시할 때 뭐 순화시켜서 말해서 임의로 답을 표시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찍었다는 얘기죠. 3문제를 찍었어. 5x 퀴즈 3문제를 찍었는데 적어도 하나를 맞힌다. 그러면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반대로 풀어야지, 여사건으로. 그러면 적어도 하나를 맞힌다의 반대는 뭐지? 다 틀리는 거죠. 그러면 5x 퀴즈니까 내가 이 5x 퀴즈를 찍었을 때 맞출 확률도 2분의 1,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3문제를 찍어서 3문제 다 틀렸다. 그럼 뭘까요?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그럼 답은 뭐야? 8분의 7이죠? 그죠? 1 마이너스 8분의 1 해가지고 8분의 7 이렇게 된다. 아니 오늘은 예. 둘이 오늘 안 올려줬나? 네. 쏘리. 잠깐만. 준영 8번까지 풀어서 뭐라 써 있어요 저게? 72쪽에 11번 표본 공간? 아니 이거 짝대기하고 X 양쪽이 이거 다 쓰나 그냥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10 미만의 자연수들의 집합인 거야. 네. 그래서 S라는 집합은 그냥 1, 2, 3 땡땡땡에서 9까지 이런 집합이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X들의 집합인데 X는 이런 숫자들이야.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얘는 조건 제시법, 얘는 원소 나열법.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 그럼 A, B와 모두 배반이 되려 그러면 A하고도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B하고도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A는 어떻게 생긴 집합이냐면 8의 약수니까 1, 2, 4, 8이고요. B는 소수니까 뭐야? 2, 3, 5, 7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면은 S에 들어가 있는 전체 숫자들 중에서 얘네랑 겹치는 걸 다 빼버려. 다 빼버리면 남는 수가 누굴까? 1, 2, 3, 4, 5, 6, 7, 8, 9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인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 답인 거예요. 원소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몇 개야? 2의 2제곱이죠. 네? 왜요? 4개. 공집합 6, 9, 6하고 9 이렇게 4개의 집합이죠. 뭐였죠? 이거요. 요 내서 이거. 원소가 없는 거야. 그 없는 거. 오케이.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윤소린 질문 없니? 어디까지 끝났어? 끝났어? 하영이는? 질문 없어요? 어디까지 끝났어? 선생님. 왜요? 선생님 78쪽에 예. 1번부터 6까지 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저 다 못하겠어요. 그럼 못하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거 저 모르겠어요. 네가 집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알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 PA 합집합 B가 뭐라는 건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더 몰라요. 그건 네가 안 외운 거죠. 이거는 집합과 관계없이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네.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만큼. 네. 근데 PA 그러면은 여기잖아 여기. 네. PB 그러면은 여기잖아 여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야지 공평하겠지. 네. 그래서 이걸 빼는 이게 공식이잖아. 네. 이게 그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만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요게 지금 12분의 11이고 요게 3분의 1이고 얘는 아직 모르겠고 얘가 6분의 1인 거잖아. 6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얼마인지 찾을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이렇게?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거 공식. 당연하죠. 그리고 이걸 찾았으면 어지나 얘를 찾았으면 얘는 어떻게 풀까? 요거. 4에 1에서 빼면 되죠. 맞아요. 얘를 1에서 뺀 게 답이다. 그치? 이거는요. 5번에 있는 거, 이거 P 5번. PA 여집합 교집합 교집합. 자, 그거는 이제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드 모르간의 법칙. 자, 드 모르간의 법칙. 재현아 뭐지? 그치. 이렇게 여집합이 각각 붙어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여집합을 바깥으로 빼주면 대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요거였으면 요렇게 뒤집히고 요거였으면 요렇게 뒤집히고 그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또 이게 여집합이니까 1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면 그게 답이겠지. 오케이. 맞지? 그럼 이거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예. 저거는 지금 문제 준 거는 저건데. 그거 방금 그것도 써야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그래. 에어컨 트니까 추운데? 네, 추워요. 근데 이게 더워요 지금. 더워요. 습하지가 않아서 좋긴 해요. 다양한 춥지? 되게 막. 안 추워? 이거. 온도만 좀 올게. 3도 정도? 선생님, 예. 근데 저거는 예. A랑 B에 둘 다 저기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B에만 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B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만 붙어 있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런 거면은 그려서 생각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는 이만큼이고 B의 여집합이면 B의 바깥 부분이잖아. 그럼 A 중에서 B의 바깥 부분이랑 겹치는 거 그럼 여기죠 여기. B의 여집합은 뭔지 알지? 네. B의 바깥 부분이잖아. 근데 바깥이 어디까지예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전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B의 바깥 부분 중에 A랑 겹치는 부분이면 여기잖아 여기. 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PA에서 여기만 뺀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려서 쉽네. 그려야 되네.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뭐가 있지? 성빈이 괜찮니? 가만히 있어봐. 괜찮다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피하는 거 보니까 또 숙제를 안 했구나. 민재야, 맨 앞으로 와. 예요. 일로 와. 예요. 83초에 83쪽에 9번이요. 9번이요. 이거 진짜 이거. 83쪽에 9번. 자, 83쪽에 9번은요. 지난 시간에 했네. 이거 토요일날 풀었네. 어디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오라고. 1시 오지 말고. 자야 돼요 근데. 자, 이게 S가 A 합집합 B라고 했는데 A, B가 배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S는 뭐냐면 표본 공간인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낯설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전체 집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S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전체 집합인데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고 A, B를 합집합하면 S가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S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이 S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둘이 서로 겹치는 건 없어. 겹치는 건 없는데 A에 들어가는 거랑 B에 들어가는 걸 합치면 전체가 돼야 돼. 그럼 가령 뭐 A가 만약에 1, 2다? 그럼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서로 중복되는 건 없는데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3PA는 2PB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PA의 A의 확률을 소문자 A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봐봐. A가 이만큼 가져가면 B가 나머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의 확률을 내가 A라고 한다면 B의 확률은 뭐가 될까 자동으로? 1-A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중에서 A가 못 가져간 걸 B가 다 가져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 B라는 집합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서 요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는 B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A라고 하면 얘를 1-A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3PA가 2PB랑 같다라는 식을 줬잖아. 그러면 끝났지. 3PA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3PA면은 3A가 되는 거고요. 얘가 2PB랑 같으니까 2괄호 1-A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토요일 날 풀 때는 비례식으로 바꿔가지고 풀었는데요. 그렇게 푸셔도 되고 지금 얘기해준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잡아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A 나오죠. 5분의 2 뭐라고?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부터? PA 더하기 PB는 1이라는 그 A하고 B가 배반이다. 배반은 뭔지 알죠? 그리고 A하고 B를 합집합시키면 전체 집합이야. 이해됐어요. 그래. 근데 배반일 때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배반일 때의 공식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우리 아까 전에 A 합집합 B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 그랬지. 이건 항상 성립하죠. 근데 만약 배반이면 A 교집합 B가 없잖아. 이게 없는 거. 이게 배반일 때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마 독립인 것 같은데 독립은 뭐야? 독립은? 근데 무슨 차이 독립하고 배반하고? 독립은요. 그건 달라요. 자, 요게 성립하는 게 독립입니다. 독립하고 배반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우리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독립은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걔를 독립이라고 해요.
식으로는 그렇고 개념적으로는 독립이 뭐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결과입니다.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독립이지. 그지? 그래서 독립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안 준다. 그리고 독립을 나타내는 식은 이겁니다. 이거. 그 배반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교집합이 없는 거. 근데 어떻게 교집합이 없어요? 아니 뭐라 했어?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교집합이 없잖아. 아 그냥 교집합이 없게 되는 그 두 집합의 관계를 배반이라고 해요. 선생님, 네. 독립 예시를 모르는 어? 예시요. 독립의 예시는 뭐 말 근데 주사위로 한 번만 매우 해주시면 안 돼요? 많죠. 주사위로 하나만 해주시면 그냥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면 독립이죠. 왜요? 아니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지 뒷면 나오는지가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영향을 주니? 아 오케이 안 그런 주죠. 느낌? 그러니까 대박.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질문 있잖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and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이걸 중학교 때 했어? 이런 거 풀 때 그럼요.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곱하잖아요. 그게 독립이에요. 동전의 앞면 나오는 그 사건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했을 때 곱해서 그냥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독립인 거예요. 근데 그럼 주사위 두 번 던져도 짝수가 나오는 것도 독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독립이 이제 아닌 경우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거 뭐 제비뽑기 하는 거 있잖아. 제비뽑기 하는데 앞 사람이 뽑아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뽑은 게 두 번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그런 게 이제 독립이 아닌 거죠. 근데 다시 넣으면 독립인 거죠. 근데 글로만 읽었을 때는 불확실할 수 있어.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돼? 식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이 확률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이 식으로 확인을 해봐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독립과 종속이죠. 지난주에 열심히 수업해줄 때는 안 듣고 말이야. 문제 와서 물어보.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호흡만 모아가지고 했던 게 독립, 종속, 독립 시행이었습니다. 어쩐지 망했어요 저거. 예시에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는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몇? 83쪽이요? 83쪽에 11번.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아이, 비난하지 마. 근데 어렵긴 해. 응? 사실 나도 지금 한번 고민하는 게 10초 그래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지요. 자, 봅시다. A를 지나가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A를 지나가는 방법을 뺄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니? 4팩, 3팩분의 7팩 이렇게 하면 전체 경우의 수 나오죠. 거기서 A 지나가는 거를 뺀다. A 지나가는 거 뺀다 그러면은 자 P부터 A까지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A부터 Q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요게 A를 안 지나가는 경우의 수겠지? 그치? 그럼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요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깔아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길찾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요렇게 대각선 긋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B, C라고 놓으면 A, B, C 중에 반드시 하나는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A를 지나가지 않는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는 B를 지나가거나 또는 C를 지나갈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B 지나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5가지. 그래서 B 지나가는 게 5가지고 C 지나가는 거는 요렇게는 한 가지, 요렇게는 10가지인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합치면 15가지잖아. 전체 중에서 15가지가
답인 거죠. 전체 경우수. 전체 경우수가 이거니까 35네. 35 중에 15가지. 그러면은 7분의 3이 되겠네. 4번이 되겠네. 그치?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85부터 89까지 끝내면 그러면 이제 요 베이직센 교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89쪽까지 끝내오면 되고, 우리 오늘 85쪽부터 자, 유형별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먼저 85쪽에서 6번을 봅시다. 6번. 네. 오늘 요거 관련된 얘기 많이 했잖아. 85쪽에 6번. 자, 일단 단원이 조건부 확률로 들어왔으니까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진아, 요거 무슨 뜻? 무슨 뜻?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러면 어떻게 쓴다 분모에? PA PA 분자는 P, B 교집합 A.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면 A와 B가 서로 배반이야. 배반 또 나왔다, 준영아. 배반이 뭐라 그랬지?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 교집합이 없는 거, 그게 배반이죠. 근데 PA가 4분의 1이고 PB가 5분의 3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A, B가 배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치?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 이걸 물어봤어요. 요거. 자, 요거를 방금 전에 어진이가 쓴 식 그대로 따라서 써보면 이번엔 분모에 뭘 깔아야 돼? P, A의 여집합을 깔아야 되겠고, 분자에는 P,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깔아야 되겠지.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일단 연희야, 분모는 요거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A의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요거의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그지? 자, 분자만 잘 쓰면 되거든. 근데 이 분자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그림에서 생각해봐. 이 그림에서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 어진아, 찾을 수 있겠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네. B는 그냥 이거고요. 네. A의 여집합이면 뭐야? A 밖에 있는 거. A를 뺀 바깥 부분이지. 그러면은 얘랑 A의 바깥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면 결국 뭘까? 근데 A 바깥 부분을 B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자, 여기가 지금 B지. 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면은 이렇게가 다 A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아, 이렇게 다 A의 여집합이지. 겹친 거 B밖에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B 전체. 그죠? 그래서 여기가 PB가 되는 거야. 요게 곧 PB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B의 확률이 5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답은 뭘까? 5분의 4가 되겠네. 5분의 4. 5번이 되겠죠. 재현아,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 네. 진짜로? 알았어. 믿어줄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서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 86쪽에 12번. 자, 그럼 요거 재현이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까, 재현아? 풀래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주 흔하게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지? 일단 마지막에 물어본 거 우리 식으로 좀 써놓을까?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 그 불량품이 Q회사의 제품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맨날 이런 거 어떻게 쓰고 풀지? 전체 분량품 P P 분량 바 뒤에가 뭐다? 전체 분량 불량품이죠. 불량품. 앞에는 뭐다? Q의 분량
그치? Q 회사. 그쵸?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분모에 뭘 깔고? P 불량품을 깔고요. 분자에는 뭘 깔아? Q 교집합 불량품을 깔지. 자,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누누이 얘기했죠. 누누이 P를 꼭 P로 쓸 필요가 없죠. 뭘로 써도 괜찮다. N으로 써도 괜찮다. 그럼 봐봐. 이 식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잠시만요. 화장실 다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불량품의 개수예요, 이거는. 그죠? 불량품의 개수. 엄청 쉽잖아. 지금 여기 총 2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있어요? 불량품 3개 있어.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니까 불량품 3개 있어. 분모 3이야. 그 다음에 분자는 그러면 Q 회사의 불량품 몇 개? 2개. 답이죠, 이게 3분의 2. 그치?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서 개수를 가지고 직접 풀 수 있는 이런 유형. 근데 이 표를 이용한 그 다음 페이지에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요. 네. 이거 꼭 표를 그려야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이 12번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 아니야? P 회사가 있고 Q 회사가 있는데 P 회사의 제품 10개, Q 회사의 제품 10개 중에서 정상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잖아. 근데 P 회사 것 중에 불량품이 2개라 그랬고 Q 회사 불량품이 1개라 그랬고 요거 2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10개 중에서 1개가 불량품이니까 정상 9개고 여기 8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그린 것 중에서 불량품을 분모에 깔고 Q의 불량품 요걸 분자에 올리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요런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표를 그리는 게 편하면 표를 그려서 풀고 표 안 그리고 그냥 숫자만 봐도 나는 잘 보인다. 이게 몇 분의 몇인지 보인다. 그럼 바로 풀면 되고. 자, 그래서 87쪽으로 가서요. 87쪽에 이제 표를 이용한 건데 이것도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이것도 사실 방금 전에 그 불량품 문제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남녀, PQ 이렇게 해가지고 총 35명이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P를 본 사람, Q를 본 사람. 자, 그러면 남자 중에 P를 본 사람이 10명. 남자 중에 P를 본 사람이 10명. 근데 남자가 총 18명이었으니까. 민재야, 여기는 8명. 그쵸? 그래가지고 남자가 18.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Q를 본 사람이 11명. 여학생 중에 Q를 본 사람이 11명. 근데 여학생은 총 17명이었으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나오면 끝났지. 뭘 물어보든 대답할 수 있다. 그치? 자, 하영아. 이 동아리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P를 관람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16분의 6.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죠? P를 관람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16분의 6. 8분의 3.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시험에서 틀리면 진짜 억울한 거야. 응?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올 건데 얘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푸는 형태로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표 그리는 거 말고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형태로 나올 거냐, 뭐 그 차이죠. 자, 넘어가서 88쪽 보겠습니다. 자, 88쪽에서는 23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88쪽에 23번 풀어보세요. 네? 어떻게 풀었어? 저도 한 번이니까 아예 2번 다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적어도 한 번은 명중시킬 확률 그랬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반대로 모두 실패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건데, 모두 실패라 그러면은 1차에도 실패, 그리고 2차에도 실패죠. 그럼 어제는 어떻게 풀었어? 1차에 실패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그죠? 일단 1차에 실패할 확률이 5분의 2고요.
그렇게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도 실패할 확률이 3분의 2였죠. 3분의 1을 그대로 여기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럼 얘가 둘 다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1에서 빼면은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얘들아 이 문제에서 잘 들어봐. 이 문제에서 이 사격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하는 사건과 두 번째 시도에 성공하는 사건은 독립인가요? 아닌가요? 독립이죠. 문제의 그 맥락상. 독립이죠. 만약에 이게 독립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독립이면 어? 독립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우리가 첫 번째 시도에 명중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시도에 명중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서준아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에서 명중시키지 못했을 때 두 번째도 명중시키지 못하는 확률 A, B로 표현하면 첫 번째 시도에서 명중시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 명중시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했어. 그럼 지금 여기 밑줄 그은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A와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봐봐.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시도에서 명중시키지 못했을 때 그랬잖아. 그죠? 이거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다가 지금 뭘 곱한 거냐면 첫 번째 시도에서 명중시킬 확률을 곱한 거죠.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요 분의 2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 이걸 우리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이는 지금 이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했겠지만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우리 곱한 겁니다. 그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을 볼 때 아까 이 얘기했죠. P, B, 바 A가 어제나 뭐라 그랬지? 네? 이게 뭐라 그랬지? A, P, A, P, A분의 P, B, B 교집합 A라고 했지, 그치? 이 식에다가 어제나 양변의 P, A를 곱하면 어떻게 돼? 네? 여기 양변의 P, A를 곱하면 얘가 어디로 가? 그게 이제 왼쪽으로 여기로 가서 여기 곱해지겠지,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구할 때 있죠. A와 B의 교집합을 구할 때 독립이 아니라면 혹은 독립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독립이면 요 부분을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요거를 서준아 여기를 뭐라고 써도 돼. 독립이면 P, B. 여기를 PB라고 써도 되는 거야. 독립이면. 그래서 독립일 때는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위에 줄에 있는 거는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교집합을 구하는 원래 식이고요. 근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 두 번째 부분을 PB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다 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독립일 때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독립일 때 하고 독립이 아닐 때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도 왜 이렇게 곱하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9쪽으로 가서 89쪽에서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자,
자, 89쪽의 29번 문제는 어느 공장에서 A, B 두 기계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는데 두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5%, 2%가 불량이다. 임의로 한 개를 조사했더니 불량이었을 때 걔가 B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일 확률은 인영아 이거 어떻게 풀래? 전체를 100개로 놓을까? 근데 전체를 100개로 놓으면은 1000개로 놓는 게 개수가 소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전체를 1000개로 놓고 한번 가볼게요. 1000개로 놓으면은 1000개의 제품 중에 A 공장에서 생산한 게 몇 개? 400개. B 공장에서 생산한 게 600개. 자, 근데 A에서 생산한 400개 중에 불량품이 몇 개? 맞아. 이거는 400개의 5%죠. 그래서 400개의 5%, 100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품 20개. 자, B 공장에서 생산한 불량품은 몇 개? 12개. 역시 600에다가 2%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2를 곱해가지고 12개. 자, 여기까지 구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 공장의 제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조사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걔가 B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은 이랬으니까 요걸 먼저 조건부 확률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죠? 그치, 여기가 불량품이죠? 앞에는 뭐죠? B.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불량품의 개수 분의 N으로 바로 쓸게. N 불량품 분의 N 뭐예요? 비교집합 불량품. 그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끝났지, 그치? 분모에 몇 개 집어넣고 32개 집어넣고 분자에 몇 개 집어넣고 12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쵸? 그러면 4로 약분하면은 8분의 3이 되겠네, 그치? 1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 중에서 우리가 개수를 설정하고 풀 수 있을 때 개수를 설정해서 푸는 게 편하다 했던 바로 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 있고 그 위에 것도 한번 해봐. 28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28번. 28번은 뭐 이렇게 뭐 전체를 몇 개로 잡고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확률로 푸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식을 통해서. 해봐. 봐봐, 이 정도는 쓱 읽으면서 쭉쭉쭉 쓸 수 있어야 돼. A 주머니에 검은 거 4개, 흰 거 3개가 들어가 있고요. B 주머니에 검은 거 2개, 흰 거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두 주머니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여기부터 확률이 시작되는 거야, 그치? 주머니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준영아. A 주머니를 고를 확률과 B 주머니 고를 확률이 각각 얼마씩? 반반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2개의 색이 서로 달라. 자, A 주머니에는 구슬이 7개 있죠? 7개 중에 2개를 꺼냈죠? 분모에 뭐 깔어? 7C. 근데 색깔이 달라. 그럼 하나는 검정, 하나는 흰색이잖아. 분자 어떻게 써? 맞아. 그럼 4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도 내가 구슬을 2개 꺼냈어. 근데 B 주머니는 구슬이 5개 있었잖아요. 그럼 분모가 5C2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또 검정 하나, 흰색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 곱하기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얼마야? 21분의 10인가? 그죠? 그러면은 약분시키면은 21분의 6이니까 7분의 2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그러면은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서야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찾을게. 분모에는 꺼낸 두 구슬의 색이 서로 다를 때 그러면 구슬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쓰면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요거랑 요거 둘 다 구슬의 색이 어떤 거야? 다른 거지?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할까? 분모에서
더해서 쓰면 돼. 7분의 2 플러스 10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고, 분자에는 그 중에 어느 주머니에서? A 주머니에서, 그치? 그럼 얼마를? 7분의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41분의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민지야 이렇게 풀었죠? 예. 이해가 안 가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부터 이해가 안 가요? 7분의 2랑 10분의 3을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꺼낸 두 구슬의 색이 서로 다를 때 그랬잖아. 그쵸? 이게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야 지금. P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색이 뽑힐 확률 분의 그 구슬이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분모에다가 지금 뭘 써야 되냐면 P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을 해야 되잖아. 아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른 색이 나오는 거잖아.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분모에 깔고 분자는 그 중에 A 주머니에서 벌어진 것만 올리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그 뒤에 기출에서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봐.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168페이지 5번이죠? 아닙니다. 2번이네요. 아닙니다. 말이 안 되겠어요. 자, 168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단답형 2번이라고 돼 있죠. 그 단답형 2번에 보면 1, 2, 3, 4, 5번이 달려 있어요. 근데 1, 2, 3, 4번까지는 숨도 안 쉬고 바로 다다다닥 나와야 돼, 답이. 맨날 우리 정리한 거잖아. 그지? 1번은 그냥 함수지? 그냥 함수는 뭘로 찾는다? 파이로 찾는다. 몇 파이 몇? 5파이 3, 그치? 5파이 3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125. 자, 2번은 뭐예요? 1대1 함수지, 그치? 1대1 함수니까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락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P로 찾는 거지. 그래서 2번은 5P3이야. 5P3이면 얼마야? 60이고요. 자, 3번이 바로 뭐다? 큰큰 짝짝이야, 그지? 큰큰 짝짝. 뭘로 풀어요? 조합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등호 안 들어가 3번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조합이죠. 그래서 3번은 5C3이죠. 5C3 10가지. 4번은 큰큰 짝짝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풀어? 중복 조합으로 풀죠. 그래서 OH3입니다. OH3은 몇이야? 35인가? 여기까지는 바로바로 다다다닥 돼야 되고 5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번. 일단 5번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거냐면 1, 2, 3에서 1, 2, 3, 4, 5로 지금 화살표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F1과 F2와 F3이 요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거 이런 상황 아닌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 이런 상황이죠.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A, B, C의 범위를 좀 써보면 A, B, C들은 얘네들 중에서 골라지는 거잖아. 얘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A, B, C의 범위는 뭐예요? 1 이상 얼마 이하? 5 이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1 이상이니까 자연수 아니야, 그지? 자연수 조건이면 중복 조합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자연수 조건을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A 자리에 뭘 넣어? A 프라임 플러스 1 넣죠? 그래가지고 1 수수증 넘기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8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3H8로 구할 수 있는데 이 3H8은 어떤 조건이 없을 때예요. 이게 없을 때.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 3H8 중에서 5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프라임으로 가기 전에 얘로 봐봐, 얘.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숫자가 3H8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5보다 큰 숫자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다 제껴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떨까? 많아요. 6 들어가는 것도 있고 7 들어가는 것도 있고 8 들어가는 거, 9 들어가는 거, 10 들어가는 거, 11 들어가는 거 다 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집에 갈 거예요. 봐봐. 지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렇게 했을 때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그럴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치환을 하는데 A를 O-, 그러니까 A'을 O-A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쓸 수 있잖아, A 자리에. 그러면 A'을 O-A라고 생각하면은, 보세요. 자, A 자리에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 5를 넣을 수 있으니까 A'은 그럼 뭐가 돼요? 제일 크면 4부터 4, 3, 2, 1, 0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치환을 해줬을 경우에 좋은 점 첫 번째,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로 바뀝니다. 당연히 다른 애들도 다 치환할 거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요렇게. 그리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점은 보세요. A'을 O-A로 놓는다는 얘기는 A를 O-A'로 놓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양시키면, 그러면 A를 O-A'로 놓으면은 여기 A 자리에 O-A' 들어가고 B 자리에는 O-B' 들어가고 O가 3개가 되겠죠. 그럼 O 3개 어떻게 해? 이양시켜요. 그러면 요것만 남고 좌변에는 1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O 3개가 넘어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한번 쫙 곱해주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아까 전식에 비하면 이쪽 숫자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이쪽 숫자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3H4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었을 때 최대 장점, 제외시킬 숫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0부터 4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4, 0, 0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요 범위를 벗어나는 정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3H4가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개수를 찾을 때 요런 거 풀 때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A'을 A 빼기 1로 해봤더니 너무 예외가 많이 생겨. 이 범위 제한 때문에. 그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가장 큰 값에서 A를 뺀 거, 걔를 A'로 치환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유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여러분 교재 앞쪽에 89쪽까지를 딱 끝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 기출문제 중에 다시 풀어보고 싶은 거 좀 풀어보고, 그리고 네, 주말까지 해서 잘 마무리해봅시다. 수고했어요.